안녕하세요. 대협에서 로봇 기계업종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혁입니다. 자,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자, 2024년에 실적에 대한 흑자 부분, 그리고 2027년이 본격적인 매출이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사명이 바뀌죠. 삼성 로보틱스로. 그래서 삼성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먼 미래를 본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발판이 되는 램보 로보틱스의 휴보 해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이제 5초만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이제 해당 영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본인이 궁금했던 영상들 찾아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도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을 좀 더 먼저 보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 때 해당 부분에 이제 작년 2022년 대비 2023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적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판관비 회계 처리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다라는 거죠. 즉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그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로 찍히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찍힌 건데 보시면 이제 실제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발생하지 않은 장부상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환사채 콜옵션은 23년에 모두 전환이 돼서 전환권 잔액이 없다라는 거 참고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 콜옵션 행사에 일회성 비용이 된 거죠. 적자가 일회성 비용의 적자가 재무제표상 찍힌 거고 이를 제외한다면 이제 레보 로보틱스 성장세는 견조하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경쟁사 대비에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024년부터 이제 북미 법인 매출액이 본격화가 되면서 레보 로보틱스의 강점인 부품 내재화를 통해서 낮은 매출 원가율에 힘입어서 수익성 또한 추가적인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일 제가 두산 로보틱스 영상도 좀 찍었지만요.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드웨어 로봇들이 2023년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최근은 또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다시 하드웨어 쪽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냐? AI 소프트웨어 AI를 탑재한 하드웨어 로봇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이 많은 로봇 테마의 상승을 이끌어 줬는데 이 부분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조금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협동 로봇을 좀 진화를 시키면 우리가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로봇 친구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 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협력에 관한 방향성을 본다라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사에 대한 협동 로봇들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매출 증가를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실제로 2023년 8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웰스토리와 이제 급식 교리에 사용되는 협동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제휴를 맺은 게 있죠.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이제 삼성의 그룹사 전반에 협력이 확대가 되어 나갈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한 이제 지금 출시가 얼마 안 남았죠.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 이 보핏뿐만 아니라 다른 타 회사 이제 웨어러블 로봇 제품의 개발에 좀 참여하거나 삼성전자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에 대한 기술력을 녹여서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4년에 대한 기대감들은 뭐 생성형 AI를 탑재한 로봇 볼리 출시,
삼성의 이제 보조기구 로봇 EX1 그리고 2025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종시에 신축 공장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양산부터 제품 탑재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보다 이제 기대감에 먼저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이제 2023년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라면 이제는 솔직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흑자로 찍혀 나와야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동 로봇 업체들이 이제 핵심 부품 감속기 쪽을 이제 내재화를 장기 목표로 좀 설정을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감속기를 포함한 부품 내재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빠릅니다. 보시면 이제 감속기에 대한 부품 원가율이 30에서 35% 정도나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재화 속도가 빠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매출 원가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엔코더, 뭐 제어기 등 뭐 여러 가지를 포함한 주요 부품들 내재화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램보 로보틱스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일부 제품에는 탑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매출 원가를 이제 하락시켜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큰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2024년에 북미 법인 매출액이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강점인 부품 내재화를 통해서 낮은 매출 원가율에 힘입어서 수익성 개선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 매출 비중은 좀 예상컨센이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매출의 비중이 낮아지고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면서 협동 로봇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크게 올려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도 비슷하겠지만 우선 2024년에 대한 매출을 보면 이제 실적 적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흑자가 찍히면서 로봇 주들이 실적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흑자인 회사들 위주로 이제 로봇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대감에 상승한 애들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하겠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이 받쳐주는 로봇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서빙 로봇 ARM 그 자율주행이죠. ARM 사족보행 로봇을 포함해서 신규 제품들이 상용화를 넘어서 매출 성장의 본격화가 되는 거는 2027년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년, 5년에는 이제 실적이 적자가 아닌 흑자가 찍히면서 6년, 7년 넘어가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크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이제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볼 때 눌림을 공략하는 게 낮은 가격대를 선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밀 감속기에 대한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재화에 성공을 한 부품들은 이제 2027년에 좀 많이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 원가율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레보 로보틱스의 이제 상승 모멘텀은 실적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슈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어떤 이슈가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에 세종시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도 진행이 될 거고 삼성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 볼리나 보조기구 로봇 EX1이나 해당 부분의 출시가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에 수혜를 받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급이 좀 붙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젤 로보틱스라고 오늘 3월 14일 15일에 청약이 진행이 되고 이제 공모가가 2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장이 3월 26일에 되는데 3월 26일에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을 거고 그러면 로보테마가 전체적인 수급이 붙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3월 말에 기대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이런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약 25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현재 이런 좀 박스의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도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현재로서 이제 위에 매물대를 본다라면 우리가 18만 원, 18만 원이랑 20만 원에 대한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돌파해서 올라가야만 우리가 다시 신고가 라인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해당 부분의 이제 상승 모멘텀은 뭐 제일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3월 말에 뭐 엔젤 로보틱스 상장과 함께 수급적인 부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면 지금 추세 저점이에요. 기간 조정을 좀 가지고 있는데 딱 추세 저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 레인지를 잡고 우리가 추세를 타고 가는 추세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1차 전략적인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해당 부분에서 이제 추세를 타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 시장에 대한 악재라든가 뭐 지수에 대한 하방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온다라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 라인이 또 괜찮아 보이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상승분이 나왔을 때 상승분의 이제 고점 부근 그리고 장기 평선이 올라오는 라인들 우리가 9만 원에서 한 11만 원 정도의 가격 박스를 두 번째 전략적인 자리로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자리로 보기에는 좋다. 그리고 해당 라인에 돌파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는 해당 라인 그 특히 9만 원대 라인이 강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고 해당 부분까지 가격이 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매물대인 우리가 11만 원대, 12만 원대도 11만 원대 후반도 좀 바라볼 만하다. 그래서 해당 박스 레인지를 잡아두고 해당 가격이 오면 이제 2차적인 전략적인 자리로 볼 수가 있겠고 추세 타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20만 원 돌파 이후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이제 매물대가 없고 우리가 밸류를 좀 땡겨와서 적정 주가를 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주 영상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